안녕하세요. 투자 바란스입니다. 이번 아침에는 대전 성심당에서 사온 바게트에 회사 후배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준 파리에서 공수해온 밤잼을 발라서 먹었습니다. 바게트는 바삭하고 슴슴한 맛이었고 밤잼은 엄청 달지는 않아서 조합이 좋았습니다. 삶은 계란은 소금에 찍어 먹었고 치즈 한 장씩 챙겨 먹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방울토마토 한 박스를 보내주셔서 며칠간 방울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고 있습니다. 빵부터 계란, 치즈, 토마토를 종합적으로 먹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종합소득세와 건보료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11년 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자연스럽게 다음 과세 표준에 맞춰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6%, 5천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입니다. 그 이상의 범위는 제가 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근로소득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있습니다. 세율은 35%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의 35% 또는 3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탈세할 생각도 없고 탈세를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투자들도 모두 절세의 영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현금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다가구 주택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가구에서 매월 376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며 1년으로 보면 약 4,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1,700만 원 정도의 종소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비과세, 과세 미달 내역을 보면 1가구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과 묻은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다가구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한 임대소득 4,500만 원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출 이자와 관리비, 공과금이 빠져나가면 월 376만 원이 아닌 약 250만 원 내외의 금액이 남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1층에 있는 상가는 주택 임대 수입이 아닌 상가 임대소득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연초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뒤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다가구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소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절세를 하고 있는 자산은 주식입니다. 저는 미국 대표 배당 ETF인 SCHD를 주력으로 모아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이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면 38%라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금액을 절세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됩니다. 배당 및 이자, 기타 소득 총합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6.5%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소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소득이 세전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세팅을 하고 있고 제 계좌가 2천만 원에 가까워지게 되면 아내 계좌에서 배당주를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계좌 삼총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배당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종소세로 38%를 내지 않고 15.4%만 내면서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원청 징수되어 들어오지만 국내 배당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원청 징수하지 않고 과세 이연 효과를 보면서 차후 연금 개시를 하거나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접근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써야 할 결혼 자금, 집 구매 비용, 자동차 비용이 아닌 노후를 위한 투자금은 개인연금과 ISA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퇴직을 할 때까지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계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종소세와 건보료, 건물 수리 비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임대소득은 비과세의 조건인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있고 배당소득은 개인연금 저축화 IRP, ISA를 우선순위로 납입하고 있으며 일반 계좌는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직장인이라서 근로소득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별도 건보료가 부과될 자산은 없는 상태여서 언젠가 은퇴 후에 발생하게 될 배당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저는 응당 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다 보니 별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청소 용역 비용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추후 1가구 2주택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면 비용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 비용도 포함해서 말이죠. 저도 편하게 저만의 투자 여정을 공유 드리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내용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모두 플러스의 길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바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